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10월 모의고사 2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들은 are essentially related,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To metaphors, 비유들의 관련이 있대요. 자, 하지만 디지털 비유들은 are different, 다릅니다. From, 뭐와는 다르다? Linguistic ones, 언어적인 것들과는 다릅니다.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기술이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뭐에 관련되어 있다. PP 형태 쓴 거. 자, 하지만 디지털 비유들은 다릅니다. 여기서 once는 뭐에 대한 대명사다? metaphors에 대한 대명사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 보시면은 디지털 기술이 비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와는 대비되는 개념이 다 다르다? 언어적 비유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보실게요. 자, linguistic metaphors, 언어적 비유들은 are passive, 수동적입니다. In the sense, 뭐뭐라는 점에서, that, 이렇다라는 점에서, the audience, 그 관객이 need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다. 활발하게 들어가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The world, 그 세상에. proposed, 제안되는 by 뭐에 의해서? 비유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세상에 활발하게 들어가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언어적 비유는 수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해 보면 여기는 that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뒤에 주어도 있고 여기에 동사도 있고 뭐뭐 하기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표현이 있고 뒤에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을 which로 바꿔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proposed는 제안된 PP의 의미로 앞에 있는 word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 수동의 의미 PP. 자,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 한번 또 정리해가면서 보시면은 이 언어적 비유는, 그렇지? 언어적 비유는 어떻다? 수동적이다. 자, 이게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자, 그러니까 이 언어적 비유는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셰익스피어의 비유에서 자, 어떤 비유? 시가는 is a beggar, 국어라는 사람이다. 라는 이 비유에서 the audience, 청중, 관객은 is unlikely,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해할 가능성이 없대요. 그 비유를 with 뭐 없이 인지적 노력 없이 and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여하는 것 없이 셰익스피어의 prose 산문을 관여시키는 것 없이 혹은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 비유를 이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be unlikely 투부정사라고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인지적 노력 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여시키는 것 없이 지금 전치사 뒤에 ing 형태 온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요거에 대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언어적 비유가 있는데 이 언어적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플러스 다른 셰익스피어의 산문도 필요해요. 뭔가를 읽어야지, 노력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해할지 안 할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비유는 어떻다?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또 보실게요. 기술적 비유들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죠. 자, 내용 이 문장의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비유들은 반면에 are active,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자주 imposing, 부과하는 중입니다. in the sense, 뭐뭐라는 점에서 that, 그 점이 뭐냐 하면 they, 그것들이 기술적인 비유들이 are realized,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인공물들에서 that, 그 디지털 인공물들이 뭐냐 하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인 어떠한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인 forcefully, 강력하게 변화시키면서 사용자의 의미에 대한 horizon, 지평선을 변화시키면서 자, 문법 부분 잘 확인해 보실게요. 자, 기술적인 비유들은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 형태 쓰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동격의 접속사로 쓰이는 대시니까 여기 있는 that을 which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건 바로 기술적 비유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비유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수동태 형태 쓴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있는 that은 뒤에 바로 동사 나오고 주어가 비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which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디지털 인공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 복수, 뒤에 있는 동사도 복수 형태로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강력하게 바꾸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인 반면에 기술적인 비유들은 어떻다? 이러한 기술적인 비유들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자, 이걸 능동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오케이? 자, 이미 벌써 실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유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뭐 한다? 기술적 지평 혹은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면서 오케이? 자, 이렇게 직접 실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능동적으로. 그럼 이 비유 자체는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또 보시죠. 자, technological creator, 기술적 창조자들은 can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afford, 여유가 없습니다. to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비유가 작동하는지를 잠재적인 청중이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자, normally 정상적으로 selling point, 그 판매하는 지점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용성이, 그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명확하다. At first glance,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그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시면은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럼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할 때 cannot afford 투부정사 형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equire는 5형식 패턴으로 쓴 겁니다.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 궁금해 하도록, 우리 뭐뭐 하도록 이렇게 얘기할 때 투부정사 이용했었죠. 자, 다음 어떻게 그 비유가 작동하는지 자, 의주동 어순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세미콜론은 어떻다? 접속사에 대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즉,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판매하는 지점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다. 자, 뭐뭐라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니까 명사절이 끄는 접수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있구나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기술이 딱 출시되면서부터 바로 유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인 비유를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인지적인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술이 출시되면서 바로 유용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잠재적 청중이, 그치? 이거를 이해할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잠재적 청중에게 바로, 즉시 이러한 유용성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비유를 바로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알 수밖에 없다. 즉, 능동적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셰익스피어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래서 또 역접이 나오네요. 자,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받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뭐이기 때문에 the meaning of his works 그의 작품들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requires 요구하기 때문에 몇몇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중의 부분에서의 몇몇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자, 여기서는 좀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유, 이 언어적 비유는 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받는 경향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자,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유는요. 어떻다? 얘는 이 즉시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즉시성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냥 출시되자마자 즉시 이러한 유용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다. 언어적인 비유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디지털 기술의 비유와 언어적 비유의 차이점. 자, 이게 이 글의 주제 혹은 제목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그걸 안 봤군요. 우리 마지막 문장 지금 문법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사랑을 받죠. 자, PP 형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because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works가 주어가 아니라 meaning이 주어겠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 형태 쓴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and 뒤에 있는 requires 마찬가지 단수형 동사끼리 병렬이구나. because라는 접속사 절 안에 붙어 있는 동사끼리 병렬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모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9번 지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